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공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제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공기업 OT, 그죠?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체로도 공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제 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공기업 OT 시간을 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그 다음에 공기업을 준비하실 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또는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조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이제 공기업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공기업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기업 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거, 그죠? 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지방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업을 어떻습니까? 입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업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법으로 정해 놓은 공기업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시장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이 안 되면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죠? 자체 수입액이, 그죠? 한 85%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이 안 되면 준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쭉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너무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타 공공기관, 우리가 지금 뭐 이름 들어도 처음 들었는 것도 처음 들었는 것도 많고, 우리가 흔히 메이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기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으로 정한 거는 이런 명칭이구나, 이렇게 돼요. 법으로 정한 거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취업하면서 뭐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기업 하면 공사공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공사공단 그것이 이제 공기업의 종류가 아니고 원래는 법률로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법률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법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제가 원래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라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공사하고 공단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자, 공기업은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유가 안정됐어. 그리고 페이 많어. 그죠? 그리고 사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시간 많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무조건 공사가, 공단은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공단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죠? 무슨 공사, 무슨 공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공사는 뭐냐 하면 약간의 영리가 목적인 겁니다. 약간의 영리 목적. 사기업 같이 뭐 영리 추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체 수익을, 어떻습니까? 자체 수익 또는 자체 이익을 추구해요. 그죠? 그 무료가 아닌 거 유료라는 겁니다. 유료, 이거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전기. 한국전력공사 우리 전기료 냅니다. 우리 수도 들어가 물 먹고 목욕하고 수도료 냅니다. 집에 가스 쓰고 가스료 냅니다. 그죠? 그 전부 공사가 들어가죠.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그죠?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공단이라는 거는 국가가 할 일,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가 일일이 손을 다 못 대기 때문에 국가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거. 그래서 국가가 할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들이 전부, 것들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대행하는 게 공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설공단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그죠? 홈페이지고 하면 고치고. 물론 도로공사에서 고쳐야 되지만 이제 서울 시내를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 이제 시마다 무슨 시설공단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거는 뭐겠습니까? 뭐 그 시에 수영장 금 갖다 수리하고. 그죠? 공설운동장 금 갖다 수리하고. 이해되시겠죠?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뭐 하니까 각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걸 두고, 그죠? 보수공사 이런 거 정부 대신 해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부를 대행하는 게 공단이다. 요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의 돈을 받다 보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연봉이, 페이 뭐 이런 거 쓰지 마. 연봉이 요거는 높습니다. 그러면은 공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단은 연봉이 좀 낮아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공단 구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취업에가 들어가면 똑같아요. 본봉은 작습니다. 수당이 많아요, 수당이. 그래서 공기업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안 하면 절대 쫓겨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공무원 시험도 많이 치죠. 공무원 9급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본급이 100만 원 안 넘습니다. 근데 수당이 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 외에 근무 수당 있고 출장 수당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이름을 들어봤는 경우에는 최소한 연봉이 3,000에서 3,500 사이가 됩니다. 물론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많은 데는 또 엄청스럽게 많고, 그리고 적은 데는 2,300, 2,500도 있어요. 연봉이. 그 대신에 거기에 수당이 붙는 겁니다. 수당이. 그 다른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취업이 목적이지 뭐 내가 뭐 예를 들어가 뭐 연봉 한 300만 원 더 받고 연봉 300만 원 더 받아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2로 나눠 보면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봉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공단이나 공단 구분하지 마시고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됐습니다. 왜 공사고 공단이라는 걸.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뭡니까? 요거는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시민들이 쓰는 데는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공사공단 말씀을 드렸고,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공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차 시험을 쳐야 됩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이 뭡니까? 서류심사입니다. 그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 참, 들어도 치가 떨리는 스펙. 그죠? 그 다음에 2차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필기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3차가 뭡니까?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합격, 그죠? 합격 통지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해가 이제 합격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거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무조건 어학 점수입니다. 외국어. 그죠? 그래서 뭐, 토익, 그 다음에 뭐, HSK,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일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뭐, 에스파니어를 하든, 하여튼 어학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학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면 돼요, 이게. 그리고 과거에는 어학 점수 그냥 예를 토익으로 하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당락의 좌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당락 결정이 안 됩니다. 왜? 몇 점 이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무직, 행정직은, 그죠? 보통 한 700 이상. 그 다음에 기술직은 600 이상. 이러면 그냥 점수는 돼요. 원서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720점, 700점, 710점, 배가 그 떨어집니다. 왜? 대부분이 공기업을 준비하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좀 900점이 다 넘습니다. 암만 안 돼도 800점 중반 되는데요. 다 800 중반 900인데 나는 710점, 20점. 그거 왜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떻습니까? 어학 점수가 요즘에는 당락에 결정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직,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800점대 후반. 최소한. 기술직 경우에는 최소한 700점대 후반.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이렇게 명함을 냅니다. 그죠? 굳이 어떻습니까? 당락에 좌우는 안 되지만 대부분들이 그래 하니까. 그리고 뭐 1년 정도 뭐 랭귀지 스쿨, 어학연수, 그죠? 랭귀지 스쿨 가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학점, 뭐 학교 이런 거는 요즘에는 그 난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학교는 10점, 어떤 학교는 9점,
어떤 경우는 8점 이렇게가 점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없는 건 알고, 의미 있는 건 알고. 최소한 이렇게 되고, 자격증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 기술 직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자기 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기본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딴 걸 뭐 좀 따든가. 가장 보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없어도 될 수 있어요. 특이한 경력. 얼마 전에 보면 우리나라, 그죠? 서울의 모 대학의 학생인데, 그냥 배낭여행, 오토바이 타고 전 세계 여행을 쫙 하고, 그전에는 아무리 원서 집어넣어도 자기 부르는 데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전 세계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오니까, 회사에서 막 서로 오라고. 그래서 요즘은 특이 경력도, 어떻습니까? 특이 경력도 충분히 스펙 통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사기업은 특이한 경험이 있으니까 창의성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면 특이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통 서류 심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10배수, 20배수, 30배수 막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번 1차 스펙 통과하면 그 해에는 공기업 원서 내면 거의 다 통과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또 원서를 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딱 넘어왔습니다. 이제 1차 전형 통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필기시험을 쳐야 돼요.